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사장님들 제일 고민이 많은 게 바로 조직 관리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직 관리와 관련되는 실패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을 만나면 항상 분신 타령을 많이 하세요.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직원들이 일하는 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다 보니까 내 분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열심히 해줄 그런 유능한 인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유능한 인재를 만나게 되면 정말 마음을 다 뺏기게 되고 그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원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잘 대해주는 것과 휘둘리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들을 잘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휘둘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직원들을 겁내는 겁니다. 겁내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그 직원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기업들, 많은 사장님들을 만났지만 직원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사장님들 치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례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그런 사례는 마음이 약한 사장님이 정말 유능한 사람에게 정권을 맡겼다가 아주 낭패를 보고 정말 결국은 사업에 실패한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요. 이 자영업을 하시다가 정말 처음에 잘하셨어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가맹점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자생적으로 점포가 많이 개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까지 이제 잘 갔어요. 그리고 20개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조직을 좀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뽑았는데, 사실 이제 이 조직원들이 그렇게 내 맘처럼 잘 움직여 주지가 않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막 저절로 가맹점이 늘어나더니 20개가 넘어서고 나니까 가맹점이 더 이상 자생적으로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능한 영업사원을 찾아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떻게 해서 그 유능한 영업사원과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무공담에 완전 마음을 뺏겨버리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한 2달 동안 정말 가맹점 개설이 막 열리고 그동안 사업이 정체가 돼 있다가 막 사업에 막 활기를 띠고 보니까 이분 너무 이제 마음이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유능한 영업사원이 완전히 그 사장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 가지를 조건을 요청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내세운 게 뭐였냐면은 판공비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실 아직은 회사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판공비를 올리고 가맹점이 개설될 때마다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사장님 당연히 이 직원을 믿었기 때문에 오케이 했겠죠. 두 번째는 사장님에게 경영에서 물러나고 본인이 경영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님은 그 당시에 직영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영점이 좀 자리가 잘 안 잡혀서 이 점장이 중간에 한번 나가면서 그때부터 자리가 잘 안 잡혀서 약간 좀 직영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직영점이 2개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은 직영점에 좀 신경을 쓰고 경영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인사권 이런 것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 일은 인력에 대한 교체였습니다. 기존에 이 사장님이 뽑았던 직원이 물론 이제 유능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장님이 뽑았던 직원들을 다 내보내거나 또는 한직으로 보내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요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이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 6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4천만 원 데리고 왔어. 낮춰서 데리고 왔어. 이런 이야기들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0만 원씩 월급 낮추면서 따라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다 겪어본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 사람을 바꿔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일은 그레처를 다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많은 그레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그레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부동산은 이제 고정 그레처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물류를 납품하는 회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인테리어, 포스, 포장지 온갖 것들이 다 그레처가 있는데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 다 바꿨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5번째로 한 일은 협력업체와 약간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건데 요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지인을 내세워서 지사를 몇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사를 만들었는데 그 돈 중에 일부가 또 역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냐면 8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정말 성과가 좋고 그랬는데 점점 초기만큼 그렇게 성과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구 거래처를 우연히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말은 다 못하고 약간 이제 뭔가 이 사람한테 접대를 하고 이러면서 약간 보이지 않게 이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내놓고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끄림칙했는데 그 유능한 임원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일이 어디서 터졌냐면은 가맹점주 한 사람이 본사에 이제 일을 터뜨린 겁니다. 이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점포를 만지게 되어 있는데 이 본사의 점포를 만지는 영업사원들은 때때로 권리금 장난을 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부합하는 점포들에 대해서는 권리금 장난을 치는데 이 가맹점주가 권리금을 꽤 많이 주고 점포를 얻었는데 완전히 생각만큼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고 그 뭐 부동산하고도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 돈을 권리금을 받아 챙긴 사람이 그 임원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본사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가맹점주 협의회 같은 게 없는 시절이었는데 가맹점주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임원이 협력업체들을 다 바꾸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이 사람한테 뭐 술접대도 해야 되죠, 뒷돈도 줘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옮기면 협력업체를 안 바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품질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은 그런 게 모르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가맹점주들한테도 그런 불만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임원이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사장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맹점주 사장님들이 이런 물류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전화해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고 집단적으로 이제 본사에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또 이 부동산 영업하는 분들은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물류센터를 막 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난이 장난이 아니는데 역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도 이 임원이 이제 당연히 개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이 사장님은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걸든지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알고 봤더니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 성과를 냈던 그 점포들이 상당수는 이분이 기존에 다른 브랜드에 있을 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룸살롱 가고 그러면서 친분이 있던 점주들이었고 이 점주들도 처음에는 이런 점포들을 개설해주기 위해서는 가맹비도 할인해줘야 됩니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사장한테 했고 그런 혜택들을 받고 업종 전환을 하면서 또 이분들하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거의 모든 점포를 이 유능한 영업사원이 다 이제 점포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건드리면 이게 이제 가맹법을 안 지키는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일이 생기고 이 배보다 배꼽이 클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 이분이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물류센터를 구해서 부지를 짓고 하던 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가맹점주들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일부는 이탈하고 일부는 다른 가맹점으로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이분은 결국은 직영점을 팔아서 그 모든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또 그러면서 빚까지 안게 되었고 지금은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점장 역할을 하면서 점포를 봐주고 있는데 제가 그 식당에 갔다가 만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이제 제가 그분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 도와줬는데 그 영업 임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뭐 경영에 관여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하고도 이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했지만 이미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 그 예방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의 경영 역량입니다. 왕관을 쓰기 싫으면 아예 왕관을 버리세요. 왕관을 남한테 맡겨놓고 왕관은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분도 그 영업 임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잘하니까 이제 좀 시간이 남잖아요. 직영점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CEO 과정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약간 사업에 소홀해진 것도 있고 이 영업사원이 당연히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못 챙긴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정말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항상 공부하고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
책임져야 되는 건 확실히 책임진다는 자세로 경영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권력을 분산해야 됩니다. 조직 안에서 특정한 사람, 특히나 인간성이 어떤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혀만 발달돼 있는 사람의 말을 믿고 좀 유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력을 다 위임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관리할 때는 항상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 권력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견제를 함으로 해서 부정과 부패, 비리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0% 맡기는 건 경영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뭐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뽑았으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믿되 체크할 거는 반드시 경영자가 직접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주변에 자문단을 두든지, 또는 직원들하고도 가끔 식사를 하고, 또는 그레츠하고도 직접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요한 것들은 가맹점주들도 만나고 해서 현장 정보는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된다. 간간히 그 샘플링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하고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라 샘플링 하면서 현장 정보를 챙겨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협력업체를 특정한 사람이 다 선택하게 하는 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위험한 짓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뒷돈이 어떻게 오가는지, 품질이 나빠지는 어쩐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협력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여러 사람이 분산해서 하고, 중간중간 그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거, 그리고 그 협력업체를 설득해 가면서 사장이 직접 협력업체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작은 회사에는 사장이 직접 협력회사 관리를 하셔야 비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한다는 게 뭐 일일이 다 관리해가지고 실권자의 어떤 실권까지 뺏어라 이게 아니라, 한 번씩 식사를 하면서 애로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정도 수준의 관리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판조회입니다. 특히 임원급이나 유능한 직원, 월급이 비싼 직원을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평판조회를 하십시오.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혀를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믿으세요. 과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과거에 하던 행동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평판조회만 했어도 되는데 서로 아는 사장들끼리도 이 회사 직원을 데리고 오면서 평판조회 안 하고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직원이었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횡령하는 직원들 보면 횡령한 돈으로 빌딩을 샀다든지 재테크를 했다든지, 또는 자기의 사업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직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룸살롱 가서 탕진하고 여자 문제 복잡하고 이런 직원들인데, 횡령을 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타락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타락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쓰레기통 없잖아요. 쓰레기통 놔뒀더니 쓰레기통에 막 많이 휴지를 버려가지고 너무 그 주변이 지저분해서 쓰레기통을 싹 없애니까 좀 깨끗해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작은 것에 불이한 사람은 반드시 큰 것도 속이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잔다르크처럼 유능한 직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어떤 조직원들이 자발성을 발휘하고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팀과 팀워크가 좋은 그런 회사, 좋은 경영자의 철학, 경영 이념, 사람에 대한 올바른 어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올바른 철학에 기반해서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의성과 역량을 발휘하면서 팀워크가 좋은 이런 회사가 정말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가장 튼튼하고 강한 회사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조직 관리 못하면 정말 사업은 꽝이라는 거 아마 경영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조직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임원들, 핵심 임원들, 팀장급 되는 핵심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하느냐,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정말 팀원이 좋고 정말 조직 문화가 좋은, 그래서 기업 문화가 좋은 그런 회사가 정말 강하고, 그런 바탕하에서 직원들의 창의력을 키워준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회사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주위 분들하고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